자, 김병진의 사이언서. 사뿐히 이해하면 언젠가 써먹는 과학 이야기. 예, 부산산업과학혁신원의 김병진 원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과학 얘기를 참 많이 하네요. 그 수전의 시스템 들으셨죠? 예. 그거 가능합니까? 가능하니까 지금 실증이 성공했다고. 됐죠. 그러니까 이 상용화까지가 뭐 이렇게. 상용화는 여러 가지 난관이 있을 겁니다. 예. 아까 말씀하신 전극이 이제 지금 개발된 게 이제 100년이 넘는데 여전히 기술적 한계에 부딪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결국 인류가 해결해 나가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근데 그것 말고도 지금 오늘 얘기해야 될 많은 문제가 더 많아서 오늘은 무슨 얘기합니까 오늘은? 오늘은 이 계속 이제 환경 이슈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플라스틱, 요즘 플라스틱 대란이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특히 코로나 때문에 배달, 포장 이런 거 많아지면서 플라스틱 엄청 늘었다 그러는데 어떤 동네는 수거도 안 해간다 그럽니다. 네, 예. 네, 그래서 이게 진짜 플라스틱 대란 전쟁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그래서 오늘은 이제 플라스틱 대란이 왜 일어났는지 그리고 플라스틱이란 존재가 뭔지 이렇게 좀 한번 살펴보고 이 대란을 해결하려면 결국 기술적으로 어떻게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예. 그런데 우리는 진짜 사실 매일 플라스틱 쓰고 있거든요. 아니 그 일회용품이라도 좀 안 쓰려고 해도 어찌나 많이 쌓이는지. 아니 근데 언제부터 이렇게 플라스틱을 쓰게 된 겁니까? 그래서 일단 플라스틱 한번 뭐 살펴보면요. 우리가 그 시대를 나눌 때 옛날에 구석기, 신석기 이렇게 그다음 청동기, 철기 이렇게 나누는데요. 그래서 현대를 플라스틱 그 시대라고 얘기를 풀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20세기의 기적의 소재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그런데 플라스틱이라는 거는 열이나 압력을 가해서 우리 마음대로 이제 형상을 만들어낼 수 있는 유기물 기반의 고분자 물질의 통칭을 이제 하는 걸 플라스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기물이라는 게 이제 CHO 탄소, 그 다음에 수소, 그 다음에 산소가 결합돼서 만든 우리 그 자연계에 많이 존재하는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플라스틱이 대부분 합성 플라스틱으로 이제 그 석유에서 대부분 만드는데요. 원래 그 천연 플라스틱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1869년도에 그 원래 이제 그때는 상하로 당구공을 만들었답니다. 예. 근데 이게 너무 비싸니까 그래서 그 상하를 대체할 수 있는 물질을 찾기 위해서 이제 플라스틱 셀룰로이드라는 플라스틱을 만들었는데 근데 이제 만들어 보니까 당구공이 깨져가지고 그래서 당구공으로 못 쓰고 틀이나 단추, 뭐 만년필 이런 데 쓰였다고 하고요. 지금 우리 많이 쓰고 있는 합성수지에 의한 플라스틱은 1907년도 레오 베클랜드라는 사람이 페놀하고 포르말데히하고 중합시켜가지고 베이클라이트라는 수지를 만들어서 이게 처음으로 이제 합성 플라스틱이 됐고 그 이후로는 석유화학공이 워낙 발전하니까 또 여러 가지 이제 계속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흔히 나일론이라든지 이런 거부터 섬유부터 시작해서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게 이제 플라스틱이 됐습니다. 이게 우리가 플라스틱 천연 플라스틱부터 생각해도 150년 정도밖에 안 되는데 우리는 지금 플라스틱이 완전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뭐 물 같은 거 생수병 이런 거는 정말 다 플라스틱이고 텀블러도 플라스틱이에요. 그리고 다시 쓴다는 게 이제 그리고 지금 우리 지금 핸드폰이면 뭐 마이크 앞에 이거 씌우는 거면 다 플라스틱이고 그러니까 플라스틱을 어느 정도나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플라스틱이란 게 우리 모든 생활 심지어 종이조차도 그렇죠. 쇼핑백에 코팅되어 있는 거 다 플라스틱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비닐. 그래서 정말 많이 쓰는데 특히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1인당 플라스틱 사용량이 제일 높습니다. 얼마쯤 쓸까요? 우리 통계상으로 보면 1인당 연간 1인 그 95.2kg. 95.2kg. 플라스틱이 좀 가벼운 물건인데도 불구하고 대체로. 그래서 이게 전 세계 1위 아주 불명예스러운 1위고요. 근데 더 문제는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사회가 이렇게 급속하게 진입이 되면서 더 많이 늘었답니다. 환경부에서 이제 낸 자료를 보면 택배가 20% 늘고 음식 배달이 75%가 늘어가지고 폐플라스틱이 전년보다 14.6%, 폐비닐 11kg 늘었다니까 이제 작년 통계해 보면 1인당 100kg가 넘겠죠. 엄청나게 쓰는 거고요. 근데 문제는 이런 플라스틱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이제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한계에 부딪혔다. 더 이상 지금 현재로는 처리를 못한다. 그래서 집에다 계속 쌓아놓고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가정에서 이제 플라스틱 분리수거 잘 해가지고 낸다 아닙니까? 요거는 뭐 주로 어떻게 재활용을 하는 겁니까? 원래는 이제 재활용
하기 위해서 이제 분리수거. 그렇죠, 했죠. 근데 이제 원래 예전에는 우리 분리수거 없을 때는 다 땅에다 묻었습니다. 무조건 플라스틱 했는데 이게 그 플라스틱 땅에 묻혀가지고 분해되는데 속도가 너무 기간이 긴 거죠. 그나마 비닐은 한 20년 정도면 좀 분해가 된다고 하는데요. 방금 얘기하신 음료수병 페트라고 얘기하는 PET는 500년 걸린다. 아이고야.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나라 땅덩이 좁잖아요. 네. 미국은 네. 엄청나게 끈 땅에다 묻습니다. 여전히 지금 묻고 있는 우리나라는 땅덩이 좁아서 이제 묻을 땅 없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많이 했던 방법이 이 폐플라스틱을 수출했습니다. 제일 많이 수출했던 나라가 중국이고요. 중국이 했는데 2018년도에 중국도 이걸 받아가지고 재활용을 하다 보니 20%는 재활용이 안 돼가지고 자기들도 계속 쌓이잖아요. 그래서 수출을 중국이 수입을 금지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각 나라에서 어떤 데도 플라스틱을 수입해주지 않습니다. 그다음 이제 제일 쉬운 방법이 플라스틱을 태우는 방법입니다. 태워서 이제 연료로 쓰는 방법인데, 근데 이게 우리 플라스틱 태우는 냄새 다들 맡아보셨지 않습니까? 이게 순수 플라스틱보다는 옆에 염료나 이런 것들이 많아가지고 냄새도 많이 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 환경 처리 시설 같은 것들을 많이 해야지만 하는데, 그 다음에 이 플라스틱을 자체로 쓸 수 있는데 태워서는 또 없애니까 이산화탄소 배출을 많이 해서 결코 좋은 방법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원장님의 활약이 기대되는 과학으로 과학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아서. 그렇죠. 그리고 미래 신기술이 이게 굉장히 플라스틱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것도 큰 화두더라고요. 지금 굉장히 이 한편으로는 이게 산업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이슈. 이제 플라스틱이 돈 된다, 뭐 폐플라스틱 돈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플라스틱을 이제 재활용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제 태워가지고 연료로 쓰는 거, 이게 유기물이니까 연료로 쓰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플라스틱 자체를 이제 그 열을 가해가지고 물렁물렁하게 해가지고 다시 다른 모양으로 바꾸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화학적으로 분해를 해가지고 원래 원료 상태로 되돌리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이 중에서 연료화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환경오염을 유발하거나 또는 이산화탄소 배출이 좀 많아지는 그런 문제점들이 좀 있어서 거기에 대한 기술들은 이제 같이 개발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 국제적으로는 연료화는 재활용 기술로 보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만 재활용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물질 회수는 이제 우리나라 기업에서 이제 폴리올리펜이나 그 PET 같은 원료를 깨끗하게 해가지고 이거를 칩 형태로 만들어서 다시 녹여서 다시 PET 병으로 만드는 그런 기술들은 이제 다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 하려면 다른 물질이 혼입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정말 깨끗하게 씻어야 되고, 그래서 라벨을 제거해라 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거고요. 이제 투명 플라스틱만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맞지? 투명 플라스틱의 같은 종류만 가능합니다. 플라스틱이 섞이면 투명이라도 섞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정말 그 분리수거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게 같은 것만 해야 되니까 다른 게 섞이면 안 되잖아요. 그걸 사람이 일일이 할 수 없으니까 그거를 정전기 기술이나 이런 걸 가지고 같은 것끼리 분리하는 기술도 이제 지금 같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더 좋은 거는 원래 상태로 돌리는 거겠죠. 그래서 유화 환원이라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유기물이나 이런 걸 써가지고 이제 원래 원료로 되돌리는 기술이 이제 뭐 개발되고 있고요. 그럼 많이 좀 또 개발이 된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하면은 이제 공정이 좀 많이 들으니까 우리나라에 이제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라고 카이아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는 이런 플라스틱을 모아가지고 우리 철길 가는 데 있어서 깔고 있는 침목을 대체하는 뭐 기술을 개발 중이라고 얘기도 하고 있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폐플라스틱이 진짜 돈 된다. 오히려 미래에 대해서 정말 중요한 산업이다. 그래서 대기업들이 지금 많이 뛰어듭니다. 그래서 우리 미슐랭 가이드를 찍어내는 그 국제적인 세계적인 타이 업체 거기에서 이 플라스틱을 마이크로파로 분해를 해가지고 다시 타이어 연료로 재생시키는 기술을 개발을 착수했다. 그래서 거의 상용화 직전 단계다라는 발표를 한 적이 있고요. 그다음 우리나라의 SK화학에서는 이게 그 열을 가해가지고 친환경적으로 폐플라스틱을 원래 상태로 되돌리는 기술을 이제 상용화 시키는 공장을 짓겠다라고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희망적인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제 지금 이런 연구들이 잘 해가지고 기술 개발되면은 그럼 플라스틱 문제는 좀 해결이 되는 겁니까? 근데 이제 이게
전체 플라스틱이 되기도 어렵고요. 여러 가지 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플라스틱을 재활용하려면 순수한 같은 것끼리 모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분리수거를 잘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PET 올해부터 이제 페트병만 이렇게 철저하게 분리수거를 하는데 원래 우리 그 플라스틱의 이제 분류 보면 PET도 있고요. PVC, 네. 그다음 HDPE, 그다음에 LDP, 그다음 PP, PS 뭐 이렇게 분류가 돼 있고요. 그다음 제일 골치 아픈 게 아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제가 말씀드린 애들은 네. 단일 물질들입니다. 네. 물론 염료가 섞여 있긴 하지만 근데 마지막에 있는 이 아드는 다른 플라스틱이 뭐가 섞여 있는지 모르겠는데 다 섞여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아더로 표시된 애들은 재활용이 절대 불가능합니다. 유일하게 태우는 방법밖에 없고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 그 시민들 국민들께서 이런 그 종류별로 잘 분류를 하고 그냥 분류해서 낼 때 꼭 세척을 하셔야 됩니다. 다른 물질이 섞이는 순간부터 재활용이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스스로 이런 플라스틱 용기를 좀 멀리하는 그런 이제 시민 운동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화장품 용기 있지 않습니까? 예. 화장품 용기는 대부분 아드입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지금 뭐 외국의 유명한 로 뭐 네. 화장품 회사나 이런 데는 네. 화장품 용기를 재생 용기가 아니면 이제부터 안 쓰겠다라고 선언을 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럽은 그런 문화들이 되게 많은 거죠. 유럽이나 미국 쪽은.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화장품을 수출할 때 예, 예. 재활용 용기가 아니면 수출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 이건 이제 일단은 수출이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플라스틱에 대한 고민을 심각하게 해야 되는 상황이 온 겁니다. 그럼 우리나라 안에 내수 시장에도 그렇게 법으로 정하면 안 됩니까? 이제 앞으로 그렇게 되겠죠. 그렇게 되겠죠. 왜냐하면은 그러고 수출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그렇게 해야 되니까. 예, 예. 그래서 지금 한편으로는 현장에서 폐플라스틱 대란이 일어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까 우리나라 중요한 이제 화학업체들이 외국으로 수출할 때 재활용 원료를 써서 제품을 만들어 수출해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깨끗한 재활용 원료가 없으니까 재활용 원료를 외국에서 수입을 해야 되는데 서로 수입하겠다고 난리니까 깨끗한 폐플라스틱은 그래서 오히려 더 난리고 그래서 일단은 우리 국민들께서 지금 하고 있는 PET 페트만이라도 깨끗하게 이렇게 하시면 우리나라 산업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아니, 사실은 이제 분리수거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무리 잘해서 낼라 해도 불가능한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생산자가 더 먼저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요즘은 그러니까 요 PET 모으니까 라벨을 안 붙인다든지 본드를 안 쓴다든지 이렇게 하는 그런 경우가 제품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많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예, 예. 그 마지막으로 그럼 부산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제 부산시 같은 경우에도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국가에서 정해서 가는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정책 사업들은 하고요. 이제 이거를 갖다가 한번 전환의 기회로 한번 삼아보자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환경부에서 2050 탄소 중립 구현을 위한 뭐 그 자원순환 산업 육성에 관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에 포스트 플라스틱 클러스터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부산시가 유치를 하려고 지금 열심히 노력 중에 있습니다. 네. 저희 원도 같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여기가 만들어진 생곡 주변에다가 플라스틱을 이제 사람이 분류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AI가 그다음에 로봇이 분류를 해서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이거를 갖다 재활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재생 기술이라든지 또 더 나아가서 바이오 플라스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발하는 실증 클러스터를 만들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는 기업들까지 입주시키는 기술 개발부터 사업화까지 이루어지는 클러스터를 만드는 사업을 국가 사업인데 예. 꼭 부산에서 유치하겠다. 라고 지금 열심히 노력 중에 네.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상반기 중에 입지가 선정이 될 것 같고요. 예. 우리 시민들께서도 조금 뭐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네. 이건 진짜 당면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안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분리 배출하는 것도 라벨 딱 잘 떼고 이게 어떻게 보면 국가